지금 이 순간에도 AI가 사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완전히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걸 구글 연구팀이 논문 하나로 증명해버렸습니다. 머신러닝 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말이 있죠. 배치 크기는 클수록 좋다. CLIP 같은 멀티모달 모델은 특히 더요. 근데 오늘 다룰 논문은 그 상식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실험으로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가져가실 수 있어요. 첫째, 기존 CLIP의 소프트맥스 방식이 왜 구조적으로 한계를 갖는지. 둘째, 시그모의 손실 함수 하나가 어떻게 그 한계를 깨는지. 셋째, 이게 지에미니 같은 멀티모달 AI에 어떻게 연결되는지입니다. 저도 CLIP는 들어봤는데 CGLIP는 솔직히 처음 들어봤거든요. 오늘 논문 피규어랑 수식 직접 같이 읽으면서 가는 거죠? 맞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뜯어봅시다. 논문 제목은 Sigmoid Loss for Language Image Pre-training, 줄여서 SIGLIP. 2023년 구글이 발표했고요. 그 전에 기초부터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구글 포토에서 강아지라고 검색하면 강아지 사진 딱 나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AI가 사진을 읽는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부터요. 좋은 출발점이에요. AI가 사진을 이해한다는 건 이미지와 텍스트를 같은 좌표 공간에 놓는다는 뜻입니다. 지도 비유로 설명하면 서울과 부산처럼 비슷한 의미를 가진 것들은 지도에서 가까운 위치에, 전혀 다른 것들은 멀리 놓이게끔 학습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강아지 사진이랑 강아지라는 텍스트가 그 공간에서 가까이 있으면 검색했을 때 매칭이 되는 거군요. 정확해요. 이걸 임베딩 공간이라고 부르고, 비슷한 의미면 가까운 위치라는 직관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가장 극적으로 실현한 게 2021년 오픈AI의 CLIP예요. CLIP 어떻게 학습한 건가요? 인터넷에서 긁어온 이미지 텍스트 쌍 4억 개로 학습했어요. 이 이미지와 이 텍스트는 연결된 쌍이다. 이런 쌍들을 대규모로 학습하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미지지도 텍스트로 분류할 수 있게 됐죠. 이게 능력입니다. 그럼 CLIP 이미 완성된 거 아닌가요? 뭐가 더 필요했던 거예요? 혁신이었죠, 분명히. 근데 CLIP 안에 숨겨진 구조적 약점이 있었어요. 바로 소프트맥스 기반의 대조 학습 방식 때문인데요. 이게 핵심입니다. 소프트맥스 대조 학습이요? 작동 방식을 좀 풀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배치 안에 이미지 n개, 텍스트 n개가 있다고 해봐요. 소프트맥스 방식은 이 nn 쌍 전 유사도를 한 행렬에 넣고 대각선에 있는 정답쌍은 높이고 나머지는 낮추도록 학습합니다. 전체를 한꺼번에 정규화하는 거예요. 배치 안에 있는 모든 이미지 텍스트 쌍을 서로 비교한다는 거죠? 배치 크기가 n이면 n인 행렬을 처리해야 한다는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정답이 얼마나 좋은가를 판단하려면 나머지 전체가 뭔지 알아야 하거든요. 전체를 봐야만 상대적 위치가 나오니까요. 그럼 배치 크기 90mm면 4096 곱하기 4096 행렬을 메모리에 들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약 1600만 개 원소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멀티 GPU 분산 학습할 때 모든 GPU가 이 전체 행렬을 동기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알가드라는 연산인데 GPU 수가 늘어날수록 통신 비용이 폭발적으로 늘어요. 배치를 키우면 성능이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키울수록 메모리가 N2 규모로 늘어나니까 사실상 못 키운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 문제도 있어요. 배치를 작게 썼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것도 논문에 나와 있죠. 성능이 급락한다고 하셨잖아요. 논문 피규어를 직접 보시면 확인되는데요. 배치 크기가 줄어들수록 소프트맥스 CPU 성능이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이유가 뭐냐면 소배치에서는 충분히 어려운 네거티브 샘플을 확보하기 어렵거든요. 배치 안에 비교 대상이 적으면 모델이 쉬운 구별만 학습하게 돼요. 그럼 결국 좋은 성능을 내려면 대규모 배치료 하고 대규모 배치를 돌리려면 엄청난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이거율 문제가 아니라 접근성 문제네요. 딱 맞는 표현이에요. 실제로 오펜AI 원본 CLIP은 V2의 기육 12개로 18일 동안 학습했어요. 대형 연구소가 아니면 사실상 재현이 불가능한 수준이죠. 대학원 실험실이나 스타트업이 CLIP 계열 모델을 직접 학습하려면 그냥 포기해야 했더네요. 그럼 CLIP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러 나온 거고요. 맞아요. CLIP의 출발점이 정확히 그겁니다.
그리고 해답이 생각보다 단순해요. 전체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쌍만 보면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소프트맥스는 이 쌍이 배치 전체 중에서 얼마나 좋은가를 묻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봐야 하죠. 근데 CGLIP은 질문 자체를 바꿉니다. 이 이미지와 이 텍스트, 이 둘이 매칭인가 아닌가? 이진 질문으로요. 아, 그러면 다른 쌍들이 어떤 점수를 받든 상관없는 거네요. 이 쌍만 보고 판단하면 되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게 sigmoid 함수가 하는 역할이에요. 수식을 간단히 보면 sigmoid x 1 나누기 1 더하기 2의 음수 x승이고요. 결과가 0과 1 사이로 나오는 이진 분류의 기본 함수예요. 잠깐만요. 이거 그냥 로지스틱 회귀 같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정확히 그 직관입니다. 정답상은 sigmoid 출력을 1에 가깝게, 오답상은 0에 가깝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로지스틱 회귀가 이진 분류하는 방식이랑 수학적으로 동일한 구조예요. 논문에 바이어스 항도 있다고 하던데 그게 뭔가요? 마이너스 log n 마이너스 1 항인데요. 배치 안에서 정답상 대비 오답상이 훨씬 많잖아요. 그 불균형을 보정해주는 역할입니다. 클래스 불균형 문제에서 쓰는 것과 비슷한 아이디어예요. 그럼 소프트맥스 방식이랑 시그모이드 방식을 나란히 비교해 볼까요? 핵심 차이가 뭐예요? 소프트맥스는 배치 내 전체 동기화가 필수예요. GPU 간 알러가 연산이 필요하고 메모리가 ON2로 커집니다. 시그모이드는 각 쌍을 독립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GPU들이 서로 전체 행렬을 공유할 필요가 없고 메모리가 ON으로 줄어들죠. 결국 시그모이드는 병렬화가 훨씬 쉽다는 거네요. 같은 배치 크기에서 더 많은 쌍을 처리할 수 있고요. 맞아요. 이제 이론은 됐고 실험 결과를 직접 봅시다. 논문 태블릿에서 가장 눈에 띄는 수치가 뭐냐면요. TP4 칩 4개, 이틀, ImageNet Zero Shot 정확도 84.5cm입니다. 잠깐요. 4칩이면 대학원 실험실에서도 가능한 스케일인가요? TPU4 자체는 구글 클라우드 전용이라 접근성 제한이 있긴 해요. 근데 규모 자체가 비교할 수 없이 줄어든 거예요. 원래 CLIP V4격 552개로 18일이었으니까요. Locked Image Tuning, LIT라는 기법이랑 결합한 SIG-LIT 모델 결과인데 학습 때 ImageNet 레이블을 한 번도 안 쓰고 84.5%가 나온 거예요. 그게 이 논문이 효율 논문이 맞다는 첫 번째 증거군요. 그럼 소배치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아까 소프트맥스는 배치 작으면 성능이 급락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프를 직접 보면 드라마틱해요. 배치 256이나 인농24 같은 소배치에서 CGLIPB, Softmax KIP를 명확하게 앞서 더 이상 배치 크기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게 실험으로 확인된 거예요.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경쟁력 있는 성능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배치를 엄청 키우면 어떻게 돼요? 더 좋아지나요? 여기가 이 논문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실험인데요. 논문이 배치 크기를 100만까지 키워봤습니다. 100만이요. 네, 배치 사이즈 치연은 그리고 결과가요. 배치 32,000짜량 성능이 거의 같았어요. 배치를 키울수록 이점이 급기 소멸하는 diminishing returns가 확인된 겁니다. 구글이 직접 실험해서 직접 인정했다는 게 신기하네요. 보통 회사 논문이면 자기 방식 좋다는 것만 보여주려 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래서 이 논문이 더 신뢰가 가요. 30키 배치면 충분하다고 논문이 즉 결론 내린 거거든요. 그리고 시그모이 덕분에 가능해진 흥미로운 추가 실험도 있어요. 어떤 실험이에요? 같은 데이터 예산이 있을 때 이미지 종류를 다양하게 늘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같은 이미지에 텍스트 쌍을 더 많이 만드는 게 좋을까요? Examples vs pairs 실험이에요. 직관적으로는 다양한 이미지가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정답이에요. 실험 결과도 examples, 즉 다양성이 pairs, 즉 반복보다 중요하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 질문 자체가 소프트맥스로는 실험 설계가 불가능했던 거예요. 배치 구성을 자유롭게 바꿀 수가 없었으니까요. 배치 독립성이 생기니까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게 됐다는 거네요. 데이터 수집 전략에도 직접적인 시사점이 있고요. 맞아요. 그리고 네게티브와 포지티브 비율 실험도 있는데요. 바이어스 항으로 배치 안에서 정답 쌍비율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비율에 따라 성능이 달라지긴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논문도 최저값이 뭔지는 명확하게 결론 못 내렸어요. 논문이 그걸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직접 씁니다. 이게 좋은 논문의 특징이에요. 자기 한계를 솔직하게 명시하는 거요. 배치 100만 실험에서도 diminishing returns를 인정했고 더 큰 모델 스케일에서 스케일링 법칙이 어떻게 되는지는 미검증이라고 명시해요. 데이터 품질 변수 통제도 어렵다고 나오죠. 맞아요. 웹 크롤링 데이터는 품질이 들쭉날쭉하니까 그 변수를 완전히 제어하기 어렵다는 걸 인정합니다. 이런 부분을 솔직하게 쓰는 논문이 실제로 더 신뢰할 수 있어요. 아까 TPU-4 받칩 얘기로 돌아가면 그게 그래도 일반 연구자한테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건가요? TPU-4는 여전히 구글 클라우드 전용이고 비용이 상당해요. 완전한 민주화는 아닙니다. 근데 소배치 성능이 올라간 덕분에 A100 몇 장으로도 의미 있는 실험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원래 CLIP 대비로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개선이고요. 방향은 옳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 논문이 학술 연구로만 끝난 건 아니죠? 실제로 어디 쓰이고 있어요? 이게 그냥 학술 논문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구글 제미니의 비전 인코더 계열의 CLIP 기반 모델이 사용돼요. 팔리X 같은 구글 멀티모달 모델 계열에도 적용됐고요. 잠깐, 제가 매일 쓰는 제미니에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제미니가 이미지를 이해하는 방식에 이 연구가 기여한 거예요. 손실 함수 하나를 바꿨더니 멀티모달 AI 전체의 효율화에 영향을 준 거죠. 효율적인 비전 언어 사전 학습이 가능해졌으니까 더 많은 모달리티를 통합하는 것도 수월해진 거고요. 논문 하나가 실제 제품에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보면 좀 신기하네요. 그럼 오늘 핵심을 같이 정리해 볼까요? 세 줄로 정리할게요. 첫째, 스테조 학습은 배치치 전체를 봐야 작동하기 때문에 배치 크기가 성능을 인질로 잡는 구조적 약점이 있다. 둘째, 시그모의 손실은 이미지 텍스트 한 쌍만으로 독립 판단하기 때문에 소배치에서도 강하고 분산 학습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다. 셋째, 배치를 100만까지 키워도 32키와 거의 같다. 구글이 실험으로 직접 증명한 배치 클수록 좋다는 상식의 한계. 오늘 댓글로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배치 크기가 클수록 좋다는 AI 상식, 여러분은 언제까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미 의심하고 계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CLIP를 기반으로